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이 임금 피크제가 현행법상의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원 1부는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비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 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 규정인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언급된 이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 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가지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이 퇴직자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을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 사건의 내용이 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이 사건의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건 원고였죠. 이 퇴직자 A씨가 1991년에 이 비연구기관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성실하게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연구기관이 2009년에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 A씨는 2011년부터 이러한 임금 피크제의 도입 대상이 된 거죠. 적용 대상이. 그래서 A씨 주장은 이거예요. 임금 피크제 때문에 내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난 기본급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받지 못한 이 차익분만큼을 나는 받아야겠다라면서 이 차익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판례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가 아예 무효화될 확률도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네. 임금 피크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일정한 4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을 살펴보겠다. 세 번째는 임금 삭감이 됐는데 그만큼 업무량이나 강도가 경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이 됐는지 등 조치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이제 사안을 봐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임금 피크제가 그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는지는 개별 소송마다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임금 피크제 유형 자체가 정년 유지형도 있고 정년 연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또 사업장별로 이 적용하는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각 노동계, 경영계 다 입장문을 내놨는데 반응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일단 노동계 입장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 당시에 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이 늘어날 걸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업무 강도만 세지고 노동자의 수당 삭감 등 갈등만 커졌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굉장히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면서 환영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계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른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경청운도 입장문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의 본질과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대한상의에서도 임금 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